어찌됐든 최재경 그 민정수석만큼 검찰과 소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떠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면 뭐 아무리 속사정은 어떻든지 간에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려한다고 해서 그러면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했을 거를 처리할 것이냐? 정말 대통령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최재경 민정수석이 뭐 선의를 가지고 있건 의도를 가지고 있건 대통령 수사의 견적을 어떻게 보고 있든지 간에 대통령의 생각이거든요. 다만 이번 그 사태 어떻게 보면은 그 파동에서 하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 대통령 주변에 도대체 누가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김기춘 정권이냐 아니면 최재경 수석이냐 많았는데 일단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는 나는 아니다라는 나의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좀 이번 낸다고 할게요. 반려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한. 근데 사표를 낸 원인이 자기가 원래 그린 그림과 박 대통령을 비롯한 이 윤영아 변호사나 뭐 그 배후에 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쪽이 그리고 있는 그림과의 격차가 워낙 커서 거기에 대한 갈등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다. 근데 사표를 받아주지 않고 다시 들어와라.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조건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대응 방안이나 그림에 갔다는 거죠. 그렇게 가기에는 너무나 명확고 대통령이 검찰 조사와 특검 조사에 임하는 이 스탠스가 너무나 확실하게 정해졌다는 거죠. 이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럼 어느 정도는 그럼 수용하고 가겠다 그렇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정치권의 반응을 보면 재미가 있는 거죠. 이 사표가 수리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좀 모르는 상황이고요. 교수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뭐 관리하겠지. 이것도 지금 정치권에서 동일한 그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효과는 있다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있고, 야당은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특검을 앞두고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쇼를 한다라는 어떤 나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한번 그 사표를 내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사표로 한번 표시를 하고 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특검 수사에서 중립적인 특검이 요청해 오지 않으면 우리 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의사표시가 되기 때문에 야당의 해석은 또 좀 그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석은 조금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순환 검찰총장에게 던지는 그 무언의 압박일 수 있는데요. 검찰 조직 임명권자에 대해서 그 임명권자를 배신하는 거는 그게 이제 국민을 배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잘잘못을 가르는 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요새 하도 옛날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제왕 시절, 제국 시절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법조인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어떤 게 있냐면요. 헨리 2세와 토마스 베케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헨리 2세가 이제 재판을 이제 그 재판 사법권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와 계속 대립하다가 거기서 보는 기사들에게 이제 참사를 당하고 성인으로 추종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을 보고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대통령의 잘잘못이 있다면 그걸 제대로 가리지 않으면 그거는 대통령에게도 누가되고 그리고 국민에게 배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검찰총장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건가 무슨 얘기냐 뭐 법무부 장관도 사표냈고 민정수석도 사표냈는데 오늘 검찰총장도 사표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거 기다리고 이틀 동안 수리 안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전쟁하자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많은 정도 그런 상황이 안 생기길 바라는데 만약에 김순환 총장이 그런 압박을 받아서 사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아마 검찰 내부의 동료를 막지 어려운 상황이 될 거고요. 정말로 그런 뭐 과거의 검사들과의 대화 논문 같은 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런 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김순환 총장의 사표를 압박하기 위해서 아직 수리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은 정말 그건 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전제 대석이 아닌가 싶고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불만의 그 핵심은 이거죠. 검찰이 이게 지금 뒤늦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냐. 검찰 살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거에서 오버해가지고 없는 것까지 지금 갖다 붙여서 너무 무리하게 나오고 있느냐. 이게 지금 이제 불만의 핵심이죠. 이제 뭐 어쨌든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검찰이 다시 대면 조사 일정을 제시하면서 압박을 해오고 있고요. 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증거 가운데 녹취의 10초만 공개를 해도 지금 특검이라는 아주 유례없는 강수, 초강수의 대응을 보이면서 압박을 하고 있어요. 특검 준비나 이 수사 준비에 상당히 좀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젊은 검사, 신문진에 있는 검사들은 그동안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걸 정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윗선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갈등도 있었을 건데요. 네, 항상 갈등이 있죠. 근데 지금 사실 대통령에 대해서 오보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기록이 남을 거고요. 사실상 특검은 이제 뭐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검찰이 수사한 거에 대해서 감찰권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볼 수도 있는데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 자료가 없이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을 피자로 4명을 더 갖다 붙인다? 쉽지 않을 거여서 제가 생각하기엔 오히려 갖고 있는 것 중에 자신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아직 남겨둔 게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오늘 삼성 미래전략실 이제 장충기 사장을 넘어서 이제 최지성 부회장까지 갔죠. 네, 이제 장충기 사장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 아니면 여기서 막아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삼성하고 얘기하면서 지금 삼성, CJ, SK 있는 데는 이제 제3자 뇌물죄랑 관련될 수도 있다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그쪽 방향으로 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까지 하고 있는 거 보면 오버한 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웅 법무장관의 사퇴 배경과 관련해서는 일단 이런 검찰의 수사를 제대로 좀 이렇게 핸들링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감도 물론 있을 거고, 이런 상황이 된 데 대해 일으킬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측면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따져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내각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많이 지금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단순한 그런 도리 책임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각 공여와 내각 붕괴로, 그러니까 이 정치권의 이 붕괴와 마찬가지로 권력의 두 축인 내각이 이제 무너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부분이 이제 취재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만 진행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것이 내각 동요와 내각 붕괴로 간다는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건 뭐 드러난 건 없으니까요. 그러나 대통령을 지금 법률적으로 몰려가고 있는 탄핵이라는 이 법률적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대통령을 지키는 두 축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인 거는 맞거든요. 이 두 법률의 축이 무너진다라는 게 이제 더 의미가 더 큰 것이고, 이것이 법무부를 넘어서서 다른 내각으로 이제 되는, 정말로 지금 유행어처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택할 거냐, 국민을 택할 거냐, 선택하라라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 아닙니까? 민심의 압박이 이제 갈수록 민심은 그거거든요. 민심은 지금 아마 장관들이 느끼는 건 그럴 거예요. 대통령을 택할 것이냐, 국민을 택할 것이냐, 당신들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선택해야 될 거다라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 그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제 취재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법률적 절차가 지금 앞에 되고 있고, 이것이 지금 국회에서 이것을 민의를 받아서 어떻게 표로 연결되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런 압박을 느끼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취재 결과를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내각 구성원들 중에 옛날부터 알던 사람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친분이 깊은 분들도 지금 현재 내각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심정은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사실 물러나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유로 부총리는 사실 그 내정자가 따로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은 처음부터 사실 부총리를 들어가고 싶은 것보다 선거도 좀 나가고 싶어 하시고 그런 면도 있으셨거든요. 그런 고민이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런 굴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무기력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회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그걸 견뎌내고 지금 일상을 유지하면서 직분에 충실하는 게 용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민을 택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국민을 택했다 하더라도 지금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요. 탄핵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는 자신의 자리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해주는 그것이 국민을 택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대통령께서 저희가 항상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대통령을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세팅이 잘 안 되면 그게 이제 좀 잘 안 바뀌신다고. 그래서 아마 최재경 수석의 어려움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 수사를 할 때 지금 최재경 수석이 자리를 못 지키면 이제 자이든 타이든 그러면 지금 세팅된 이 상태대로 그대로 특검이든 국조든 계속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여러 사람들의 우려죠. 네. 근데 지금 짤막하게 내각 붕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지금은 내각을 사퇴 안 하는 게 진정한 또 얘기를 하시면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대통령 사퇴하라고 했을 때 대통령의 논리가 헌정 중단. 지금 내각을 보시면요. 문화부 장관과 차관이 국정농단했을 때 장관 허수아비였습니다. 자기는 하나도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또 국방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한일 정보보호 협정 가지고 지금 국민들과 의도하지 않고 지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안으로부터 만약에 사퇴